REST API를 연동하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데모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데모의 목적은 표준 REST API로 서비스되는 데이터들을 데이파일 클라이언트에서 활용하는 방법인데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구현할 경우에는 표준을 준수하는 어떤 REST API 서비스도 연결해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네이티브 클라이언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 11 알렉산드리아에서는 TREST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어서 기존에는 이제 업로드하는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데이터셋의 내용을 읽어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하는 컴포넌트가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 매주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 데모에서는 PC팩츠 REST API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하는데 기존의 이제 CS 구조, 클라이언트 서버 2티어의 PC팩츠 프로젝트를 REST API와 연동하는 멀티티어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화면과 같은 건데, 자,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TREST 클라이언트, REST 리퀘스트, REST 리스판스, REST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 자,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REST AP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가 일반적으로는 제이슨 포맷을 갖습니다. 제이슨 포맷을 데이터셋으로 변환해주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그 데이터셋을 제이슨으로 만드는 컴포넌트가 맨 마지막에 있는 REST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입니다. 자,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 CS 환경의 그 2티어 PC팩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이 구성되어 있고, 먼저 데이터 모듈을 보면은 DB와 연결하는 커넥션 그리고 쿼리 컴포넌트가 있고, 쿼리 컴포넌트에서는 전체를 조회해서 스페시스 넘버, 카테고리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필드들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셋을 이 데이터셋을 연결을 다시 해야겠네요. 자, 데이터셋을 폼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서 연결을 해서 이 DB 그리드, DB 에디트, 그리고 DB 이미지, DB 메모까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각각 기능 버튼, 인서트, 딜리트, 포스트, 캔슬 같은 경우에는 요 액션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액션 리스트에서 보면은 이 스탠다드 액션을 통해서 이 DB 데이터셋 인서트, 포스트, 캔슬, 딜리트 액션을 선언해 놓은 다음에 요 버튼에서 각각의 액션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코드 없이 이렇게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오픈 다이얼로그로 이 이미지를 신규로 불러오는 기능만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해당 데이터가 나오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1, 2, 3이라고 저장해서 포스트 버튼을 누르는 형태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들을 이제 그 REST API를 연동하는 클라이언트로 변경을 할 건데, PC팩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미나에서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렇게 실행을 미리 해놓고요. 자, PC팩츠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보는데, 자, 요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미리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모듈을 보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CS 환경에서 사용하는 쿼리 컴포넌트들을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요 내용들은 사실 제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컴포넌트 대신에 REST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 데이터셋, 그리고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영역은 이제 요청할 때 목록을 요청하는 그런 영역들. 자, 요거는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컴포넌트들.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로 저는 일부러 기능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각 이러한 속성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속성을 지정해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도록 툴스에는 REST 디버거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HTTP의 로컬 호스트 8080의 PC 팩츠죠. 자, 이렇게 하고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자,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탭으로 넘어가서 바이오 라이프스로 한 다음에 샌드 리퀘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파운드 오류가 떴네요. PC 팩츠 바이오 라이프스 한번 볼까요? 자, PC 팩트. 아이고, 제가 요거는 하나를 오타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바디 쪽에 이러한 제이슨 포맷이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테이블라 데이터 필드로 가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된 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카피 컴포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클립보드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리스판스 데이터 어댑터 fd 멤 테이블 컴포넌트가 카피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과정만 살펴볼 것이고요. 자, 우선은 조회하는 부분은 이렇게 컴포넌트를 한 다음에 이 fd 멤 테이블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 디자인 타임에서도 execute를 누르게 되면은 파일 fd 멤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스판스에 있는 내용을 이 데이터셋으로 변환하자라는 내용들이고 주의할 점 타입스 모드를 스트링 모드로 하는 경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올리 뭐 스트링 올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이슨 올리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포맷을 자꾸 뭐 어떤 특정 포맷으로 변경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 문자열로 처리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쌓였고 클라이언트 폼에서는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셋을 자, FDMM 테이블로 연결하면은 기존과 같이 이 데이터셋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DB 그리드뿐만 아니라 DB 에디터 등과 같은 것도 표현이 되는데 대신 DB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REST API의 이미지까지 되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통 별도로 이제 표시를 하고 이 이미지를 별도로 구현해 오는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뭐 인서트, 딜리트 하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인서트 할 때는 마찬가지로 액션 리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 액션 리스트에 포스트와 딜리트에는 이렇게 실행할 때 메소드를 좀 변경을 해놨습니다. 먼저 딜리트를 보게 되면은 데이터 모듈에 있는 딜리트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고 포스트에서도 세이브 데이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자, 데이터셋의 상태에 따라서 인서트나 에디트에 따라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를 할 것이냐 업데이트 데이터를 할 것이냐를 호출을 하게 되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는 REST 리퀘스트 2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필드 데이터셋에서 ID 필드를 가져오고 자, 생성할 때는 크리에이트 할 때는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되고 리소스는 상위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특정 아이디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버전까지는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서 그것들을 바디에다 담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과정이 과감하게 생략이 됐습니다. 제이슨 데이터를 자동으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건데 이 어댑터의 리퀘스트 속성을 설정을 해줍니다.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의 데이터셋과 이 리퀘스트를 지정을 해놓게 되면은 이 리퀘스트의 이 데이터셋의 내용을 바디에 추가해주는 기능을 이 컴포넌트가 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execute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실제 생성하는 메소드가 호출이 되고 수정하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ID 입력하고 리소스는 보통은 어떤 아이디에 대해 수정할 것인지 지정한 이후에 이 아이디에 이 데이터셋에서 조회해온 아이디를 넣고 마찬가지로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를 이용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 리소스는 특정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를 지우겠다라고 하되 이때는 이제 바디에 제이슨 데이터가 필요 없이 이 아이디 값으로만 삭제를 할 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REST 리퀘스트에서 입력 그 호출을 받아서 EMS 데이터셋에 각각의 포스트, 풋, 딜리트와 매핑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 호출이 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처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기존의 TDB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거를 T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요거는 이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시점에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했습니다. 로드 이미지를 호출을 하되 그때 로드 이미지에서 적용할 그 메소드를 인자로 파라미터로 전달했고 이 파라미터에서는 스트림을 익명 메소드에서는 스트림이라는 파라미터를 제공해서 스트림을 WIC 윈도우즈 이미지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로드한 다음에 그 로드된 것을 이미지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로드 이미지에서는 아이디를 가져오고 이 get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get 메소드는 요 URL에서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는 포토 URI로 입력을 하고 해당 아이디에다가 이렇게 아이템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데이터가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로 이렇게 저는 호출을 했습니다. 비동기로 호출했을 때 이제 익명 메소드로 이 프로시저를 전달을 했고 이 프로시저에서는 만약에 이미지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은 공백을 그 비어 있는 닐을 로드 프로그로 전달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스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스판스에 담겨 있는 로우 데이터를 컨텐츠 길이까지 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스트림을 로드 프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은 익명 메소드죠. 스트림 익명. 그래서 이 로드 프록을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림이 WIC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에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커서를 이동할 때도 변경이 됩니다. 자, 있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한 다음에 포스트를 하면은 요거는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세이브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포스트 하게 되면 데이터 모듈에 있는 세이브 데이터로 이동을 하고 자, 데이터셋의 상태가 수정 상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데이터가 호출되는데 이때 ID 자, 8만 ID를 요 메소드로 호출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정이 됐죠.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로컬호스트 8080에 PC 팩트 바이오 라이프스에 8만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수정한 내용으로 이렇게 편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C팩트 REST API와 연동하는 이제 그 델파이 클라이언트 구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 리소스로 REST API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과정을 해당 링크에다가 기록을 해놨고, 제가 지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 데브기어 GitHub에 업로드 해놓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오늘은 REST 리퀘스트 데이터셋 어댑터 컴포넌트가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익혀보시고 이거는 아레이드 스튜디오 11 알렉산드리아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